자, 7급 공대 합격자는 임용받기 전에 신규자 교육이 있다는데 일정 같은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합격하면은 다들 교육을 아까 받는다고 했는데 그 교육 일정이 부처별로 다릅니다. 네. 그 정기 교육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그래서 본인이 교육받을 날짜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부처 그 교육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면은 일정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네. 이게 좀 궁금했어요. 사표를 언제 내야 되는 건가요? 사표의 수리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임용일이 보통 정해질 거예요. 정해지면은 그 부처 담당자분들이 알려주실 거고 그 정해진 임용일 전까지 사표가 수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9월 8일 날 임명이 된다 하면은 네. 9월 7일까지는 무조건 사표가 수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쵸. 출근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신분이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게 겸직금지 의무에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일까지는 무조건 사표가 수리되는 걸로 네, 혹시 처리를 늦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리되거나 그래서 좀 그런 경우는 없죠? 보통 알아서 다 잘들 해오시더라고요. 아, 그죠? 네. 네. 합격하실 정도로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네. 징집 통지서가 나와요. 그러면 입영 연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 굉장히 고민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입영 연기를 할 수 있죠. 2년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네. 그 채용 후보자 신분일 때 할 수 있고 아니면 부처 임용 받으신 다음에도 할 수 있어요. 그 군대를 가는 거를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그래서 임용 유예를 아예 할 수도 있고 이제 병역 연기를 해놓고 임용이 되신 다음에 거기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병역 의무하러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거기 공석이 되잖아요. 2년 동안. 그렇죠. 이제 각 부처가 근데 인력 운영할 때 만약에 여기가 2년이 빈다 하면은 뭐 그 자리를 임기제로 채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퇴직 예정 인원도 있고 하니까 아예 신규 공채를 내년에 또 받아서 채워놨다가 2년 뒤에 돌아오는 분은 또 퇴직 인력 고려해갖고 이렇게 또 하는 방법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인사 운영의 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 합격을 하고 네, 그 근무를 하다가 네네, 군대를 가요. 네, 군대도 경력으로 쳐주죠. 그렇죠. 호봉 산입을 해줍니다. 역시 일찍 되는 게 짱이야. 그쵸? 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인데 그런 거 좀 궁금해요. 합격하신 분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까? 어느 부서에? 어떤 시스템으로? 그렇죠. 이제 국가직이라고 해서 다 한 부처에만 가는 게 아니니까 네. 보통 본인이 지원할 때부터 부처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정직이나 세무직 같은 경우 다 이제 교정은 이제 다 교정본부로 배치를 받으실 거고 법무부 산하에 네네. 이제 세무직들은 다 국세청으로 가실 거고 이렇게 단일 부처 배치 직류가 있고요. 근데 일반 행정직렬 같은 경우 부처 본인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부처 배치를 받을 때 각 부처별로 우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최종 합격자의 그 배치를 받겠다 하고 평가 기준을 다 내놓습니다. 시험 성적 몇 %, 뭐 자기소개서 몇 %, 그리고 어학 성적 있으면 뭐 가점 이런 식으로 그 배치 기준이 있고 이제 그럼 수험생이 그 배치 기준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부처의 1, 2, 3지망을 써서 내요. 합격한 후에. 합격한 후에 네. 네. 1, 2, 3지망을 써서 내면 각 부처에서 이제 자기소개서 평가를 해서 저희 부처로 다시 보내주고 그러면 그 종합 점수에 따라서 이제 부처가 배치가 됩니다. 면접을 따로 또 보는 건 아니죠? 면접을 따로 또 보는 데도 있고 오. 그냥 이렇게 서류 평가만으로 이제 부처 배치 받으시는 데도 있고 그러면 대학 입시처럼 네. 경쟁률이 센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장 이렇게 해야 되나? 꿀보직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막 되게 가고 싶어 하는 데는 어딘가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인사혁신처가 네, 좋은 회사다 보니까 네네. 다들 이렇게 선호하시고 가장 그 선호하시고 네, 가장 그- 인기가 좋다 이것이요. 네, 일을 했을 때 보람도 있고 네. 네,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회사나 인사과가 네, 심장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이 부서 진짜 너무 가기 싫은데 진짜 나 다시 볼까? 다시 시험 봐가지고 다른 데 가면 야 싫은데 여기 들어왔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을 안 하지만.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이동을 할 수가 있나요? 다른 부처럼? 일단 배치 받으실 때는 그 가기 싫은 데라도 가셔야 되고요. 그럼요. 네네. 이제 가시고 나서 이제 본인 그 사는 지역이나 아니면 적성 같은 거 고려하셔갖고 부처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각 부처마다 이제 조직이 신설되면 그 자리 공석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일방 전입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환경부에 있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사처에 오고 싶어하는 나랑 같은 직급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서로 이제 의사가 합치고 트레이드 하는구나. 네, 이게 마트레이드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네요. 아까 여기
오늘 이 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서 네. 이렇게 여기 장소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신 공무원분이 오셨는데 전에 환경부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환경 네, 공무원에서 네. 할 때.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셨지? 근데 그런 식으로 네, 계속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마칠 시간입니다. 궁금한 사항 이거 질문 못했는데 요거 얘기 못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모아서 다음 화에 더 재밌게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공무원 시점의 김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여보, 밥 먹었어? 아니 나 오늘 야근이야. 공무원인데 왜 야근을 하냐고? 오늘 저녁은 없다고? 왜 야근하는지 설명해보라고? 아니, 내 말을 이제 못 믿겠다고? 아니 부장님 바꾸라고? 여보. 답은 인사혁신처에.